회귀 분석의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였죠. 어떤 모형이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x가 이제 이렇게 설명 변수가 있고요. 그 설명 변수 앞에 개수가 이제 0.5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절편은 이제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y 이코르 a 플러스 bx로만 생성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y의 값은 그대로 결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0.5 곱하기 11.8791 이렇게 하는 게 요 빈칸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적힌 어떤 오차를 여기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y가 관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오차에 숨어 있는 오차의 크기, 표준 크기, 그게 이제 1.5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y가 어떤 값을 갖느냐, 그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y는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y, 어떤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관측하게 되는 y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측하는 거예요. 이 x와 y의 쌍을 우리가 관측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숨어 있는 오차가 있겠지만 이 오차는 관측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xy의 관계를 여러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제 채집을 한다면 이렇게 xy의 어떤 데이터 값으로 우리가 이제 관측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관측한 데이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포도에 찍혀 있는 어떤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이 바로 x와 y들을 이렇게 이제 찍은 삼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전반적으로 플러스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직선, 그죠? 그런 걸로 이제 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직선을 구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최소 제곱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최소 제곱법을 적용한 어떤 a와 참값은 1이지만 추정한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값은 기울기가 0.5인데 추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추정값을 계산해 볼게요. 자, 추정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어떤 절편에 대한 추정치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절편의 추정치와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를 우리가 갖게 되면 직선을 긋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 직선을 긋게 되면 직선과 직선에서 예시하는 y hat, 그죠? y hat이 나올 테니까 그 y hat과 실제 우리 관측한 y와의 차이가 이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파란색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바로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계산된 절편과 기울기를 반영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정된 회귀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추정된 회귀 직선을 이용을 해서 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실제 y가 있습니다. 그죠? 관측된 y. 그럼 x 값이 주어져 있는 어떤 지점에서 관측된 y가 있는데 이 관측된 y와 이 수직으로 밑으로 이제 쭉 그 선을 내렸을 때 이 회기선과의 차이, 그죠?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니지듀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선을 찾아냈을 때 비로소 계산 가능한 거죠. 이 니지듀얼은 그 리지듀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셀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리지듀얼을 계산한 것을 이제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그 리지듀얼입니다. 이 추정치를 가지고 있을 때 계산될 수 있는 잔차예요. 잔차. 그러면 이 잔차들을 다 제곱해서 합계를 한 다음에 적당한 숫자로 나눠주면 그것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 관측치가 몇 개냐 하면 관측치는 99개입니다. 99개를 관측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리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 자유도는 리지듀얼을 계산할 때 반드시 이 두 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99에서 2를 빼주는 그것이 이제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97. 그래서 분산을 구한다. 그 회귀 잔차의 분산인 거죠. 분산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리지듀얼 다 제곱해서 더한 것을 97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산이 되는 거고 그것을 제곱근 루트 이렇게 씌우면 그것이 이제 바로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오차가 되는 거죠. 자, 그 표준 오차를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자, 표준 오차는 1.50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표준 오차의 크기가 1.5 우리가 추정한 표준 오차의 크기는 1.50 약간 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귀 직선을 이제 추정하고 그 의미를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식은 직선, 회기선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엑셀에 이런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9개로 이루어진 표본을 다시 한번 뽑았다고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표집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X는 변하지 않지만 Y는 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샘플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X는 랜덤이 아니에요. 그리고 Y는 랜덤인데 그 랜덤한 성질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다 까맣게 숨겨져 있는 어떤 오차에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표집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느냐? X는 가만히 있지만 Y가 달라집니다. Y가 달라지면 추정치, X, Y 쌍이 달라지니까 추정치가 달라지겠죠? 추정치가 달라지면 리지듀얼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프, 회귀직선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시그마 값도 달라지겠죠. 그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